진단키트 결과가 1차, 2차가 다르다. 이게 음성이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찌감치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고 프라이머를 공개를 해서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제는 MBC 같은 뉴스에서 그냥 검사했더니 무증상, 깜깜이 환자라는 말을 예전부터 있었던 말인 것처럼 쓰다가 급기야 이제 무증상 환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증상 환자라는 게 말이 될까요?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집단이나 검사를 해도 30%가 지금 확진자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확진자라는 말이 과연 환자라는 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깜깜이 환자라는 거는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전염한 적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환자일까요? 아니면 검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검색 엔진에 확진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진단받은 사람. 근데 PCR 검사, 코로나19 검사만 가지고 증상이 없는 사람을 확실하게 진단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일반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혼란스러운 내용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깜깜이 환자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라는 말은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병들었다는 것은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증상. 근데 코로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된 확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격리를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과거의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경향신문에서 AI에 관해서 보도한 2006년 2월 24일에 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인수공통전염병 고병원성 가금독감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다는 뉴스인데, 여기서 질병관리본부가 뭐라고 하냐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자는 H5N1에 감염은 됐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무증상 감염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AI 환자는 아닌 만큼 지나친 우려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네, 여기서는 감염자가 환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원칙을 바로 세웠던 질병관리본부가 왜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종플루가 사망자가 신종플루죠. 263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263명이었습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갈 수는 있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4만 명, 5만 명 죽을 거라고 무리한 예측을 했다가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서울신문에도 보시면 2만 명도 현실성 없다더니 5만 명? 이렇게 무리한 예측을 했다가 2007년에 가금독감 기준으로 추정을 한 거였다, 이런 해명을 하는 보도자료가 나간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 돼지독감이 감염자가 76만 명이었습니다. 76만 명. 여러분, 지금처럼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들을 PCR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확진자라고 하면서 확진자 숫자를 늘리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고 병상이 모자란다, 어쩐다, 지금 초비상 사태고 가볍게 배가 아파도 3시간 4시간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녀도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질병관리본부나 문재인 행정부의 대응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계획이 예전부터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그분들의 관심사에 전혀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지만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에서 관련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생물을 아주 잘하고 뭐 바이러스 아주 잘 알아서 눈치를 챈 게 아니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눈치를 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인용을 해서 직접 언급을 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고병원성 가금 독감 발생 현황인데요. 국내에서도 보시면 H5N1이 이제 해외에서 문제됐던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동남아, 중동 이런 데서 860명한테 발생해가지고 454명이 사망했고 이 사망률이 52.8%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무도 사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큐멘터리 나왔던 영상인데요. 베트남에서 익히지 않은 오리 피를 섞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생오리 피죽입니다. 네, 이런 걸 먹어가지고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에서 투개한테 주인이 입에 물을 먹으면서 닭 부리에다가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투개를 하다가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람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죠. 닭을 자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아낍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고병원성 가금독감 H5N1 사람이 사망했던 H5N1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국내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는 있었지만 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사망자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해외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브라질의 모습이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절대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만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이라는 PDF 출간 그 책인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 사태에 뭐가 문제인지를 이 가금독감 사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인수고동통 전염병인데 이 고병원성 가금독감은 닭이 죽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을 할 때 PCR 유전자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란 접종이라고 해가지고 수정란에다가 검체를 배양을 해서 이 수정란이 죽는지 사는지도 보고 만약에 수정란이 죽으면 또 닭한테 접종을 해가지고 닭이 죽는지 확인합니다. 이거는 지금 수정란에다가 검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백서 같은 데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정맥내, 비강내에 접종해서 8마리 중에 75%가 폐사하면 고병원성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진단만 합니다. PCR. 근데 증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진단에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없다. 그러면 진단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진단만 가지고는 이 유전자 진단이 정확한 진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양성, 가짜 양성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인을. 네. 근데 증상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감기나 독감이랑 코로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 고병원성 가금독감처럼 닭이 죽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병원성이 약해서 뭐 동물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이 감염된 경우에도 병세가 악화돼서 뭐 다른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게다가 전혀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잉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의사분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에도 독일 의사 슈샤리트 박티, 볼프강 보닥 이런 분들이 코로나가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고 이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들에 다시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통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는데, 사망자는 확진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을,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플루엔자 사망자 숫자인데, 198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통계인데요. 인플루엔자 사망자 통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사망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살에서 4살 사이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68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망자 숫자가 무려 720명입니다. 720명이고 이때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폐렴 사망자 숫자를 보면, 자, 지금 이제 이 폐렴 사망자 숫자고요. 2018년에 무려 23,280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365일로 나누면 63.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고요. 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국민을 패닉에 빠뜨리기 위한 집단 감염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은 아닌지, 무엇을 위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스웨덴의 자료인데요. 스웨덴에 있는 어떤 유튜버가 영상에 올린 것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네. 스웨덴 중증 환자 통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피크일 때도 50명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감기나 인플루엔자나 폐렴하고 교차 반응이 일어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망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서 줄어들지 않았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어쨌든 락다운이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K방역 같은 거를 전혀 없었는데도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고 나라는 지금 엉망이 됐고 국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하죠. 네, 제가 초기에 폭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되면 국민들의 삶은 더 엉망이 될 거라고 제가 예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들, 제가 올린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단검사량이나 검사 결과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PCR 검사만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를 확진자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냐? 저는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될 거고, 저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어. 네, 지금 뉴스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바라는 거는 환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네, 뉴스들도 보면 확진자를 환자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 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전에 살처분을 예방적 살처분으로 AI 검사에서 고병원성 가금 독감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그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분 하에서 그 닭을 살처분하라고 했는데 이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주님께서 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방역이 얼마나 막무가내고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닭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생명 경시가 팽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국민에게 모두 끔찍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이상 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